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강도 있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기준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방산 그리고 뭐 조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방산이 정책 수혜주는 아니라고 보고요. 방산은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정책 금융에 대한 수혜 그리고 하나 그룹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재편 그러니까 뭐 사실상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해석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이지 않게 해석이 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수혜주가 지난 민주당 바이든 정부 때는 2020년도 당시 이제 테슬라 2차 전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 3사가 실질 수혜주였고 나머지 뭐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의구심이 드는 이제 뭐 금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80% 깨져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주와 미국의 정책주를 놓고 설정해서 놓고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이 부분 때문에 24년 3월부터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HD 현대일렉트릭을 우리는 주력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은 1월부터는 빼놓은 상태이죠. 근데 뭐 신고가 45만 원 찍고 좀 과하게 눌려 있어요. 그리고 최근 내 기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 여러 이슈 중에서 미국의 정책 수요주로서 전력 수요가 많은 상황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육성책을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한다. 이게 실질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윤정두가 혼자 해석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메이저들이 상당한 매수 강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관련해서 MTN에서 이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잡아 들어올리는 마이너스 5.25%에서 종가 기준으로 7.84% 들어올렸고요. 장중 기준으로 뭐 9% 이상을 들어올렸죠. 그래서 뭐 이 내용보다는 이러한 뭐 내용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정책에 의한 명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절대 저평가라고 놓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내용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설명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심리와 수급. 이 심리라는 거는 1, 수급이라는 것이 이제 9, 저는 9대 1로 비중을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한 7대 3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호재와 악재성의 내용들. 그러니까 뭐 원전 수주할 거야. 이거는 심리. 수주가 된 것도 아니고 수주를 했다고 해서 당장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의 기준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요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명분으로 메이저가 매수를 하느냐. 그 메이저의 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매수를 하는 거. 순매수를 하는 거. 2. 뭐 1의 대표적인 기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죠. 2. 메이저들의 순매수의 기준은 잡히지 않지만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또 5위 안에 1, 2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종목, 순매수는 없더라도 그게 이제 하나오션. 그건 이제 손바뀜으로 보는 거죠. 저점 물량은 소진시키고 다시 새로운 물량 채우고. 그러니까 작년에 형성된 펀드에서는 수익 확정을 짓고 그것이 환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편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응? 그렇게 되면서 수급의 논리가 설정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면,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멘텀이 있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기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입니다. 24년 이후 쌍끌이 순매수 1위, 25년 이후 쌍끌이 순매수 1위. 누적 순매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1조 5천억 터졌어요. 금요일날 1조 5천억.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장 주식수가요. 상장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입니다. 6억 4천만 주. 그러니까 지금 11%의 매집이 단행됐다는 거예요. 작지 않아요. 11%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매집이 단행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올해 들어서만의 기준인데 3% 이상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근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 변동성의 탄력은 크지 않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1월 10일의 기준에 19,570원에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저 부분은 그 11월 중순 이후의 조정, 그리고 12월 계엄, 그리고 탄핵 그 사태에 형성돼 있는 변동성의 바닥 인식 구간, 과매도 권역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저 주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19,000원이라고 잡고 28,700원, 뭐 29,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50% 수준의 흐름이 과도하냐라고 한다면 3% 이상의 매수를 감안했을 때는 과도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00원, 2만원, 22,000원, 23,000원, 그리고 2월 들어서면서 추가적으로 23,850원, 24,000원, 그리고 당연히 25,000원까지도. 이게 2월 14일자의 기준이에요. 25,000원부터 2%에서 얼마까지 올라옵니까? 그렇죠. 28,500원까지 올라와요. 15%. 그리고 월요일에 좀 불확실성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체코 원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빠그러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조정 이후에 플러스 3.99까지 돌렸단 말이에요. 장중에 10%의 탄력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 그리고 전일 대비 4% 수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175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마감에 100만 주 수준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5만 주를 되샀고 기관 쪽에서 오늘 160만 주의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160만 주 으악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6억 4천만 주짜리라 640만 주를 사야 1%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 해치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 범위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그래 왔고, 응? 그렇다면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주간 단위의 20%대의 그 캔들의 크기로 놓고 본다면 3만 원, 3만 1,000원 정도를 이번 주에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설정해 드린 게 저게 19,000원 수준이에요. 상승 잉태형인데 월봉이고 저것을 감싸 안고 들어 올릴 수 있다. 충분히. 그 감싸 안고 들어 올렸죠. 그 장악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악 확인형까지. 그 가운데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죠? 장악형 장악 확인형이 뜨고 그 기준에 거래대금 실리고 그 흐름에 그것을 누가 이끌어 갔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메이저의 매수가 쌍끌이로 특히 외국계 위주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장대 음봉 떨어지고 나서 돌리는 흐름에 19,000원대부터 해서 단계별의 흐름 매물이 있어서 못 넘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대형주 극대형주는 매물이 있어서 못 넘기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냥 뭐 그 추세 그대로 밑으로 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세 그대로 강한 추이 추세 흐름을 연동 시키게 되죠.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금요일날 슈팅 나오고 15% 폭등 나오고 월요일날 급락 이후에 5%대 조정 이후에 강력하게 돌리면서 양봉으로 끝난 거기에 수급까지 뒷받침된 이런 종목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와닿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올해 들어서만 하나그룹의 슈팅이 하나그룹의 전체 시가총액 순위 6위까지 땡겨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토해놨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또 하나 시스템, 하나 비전, 하나 엔진, 하나 그룹주들 전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런 변동성 작아 보이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 화면, 왼쪽 화면이요. 요 갭이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갭 공부해 드릴 거예요. 교육. 근데 보시면 이때 나온 갭을 지금까지 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고 그 강력하다는 것의 기준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확장되면서 이 갭을 메꿀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갭을 결국은 메꾸지 않고 돌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갭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추정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대단하구나. 근데 수급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대단하구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기 때문에 거래대금 1위였죠. 그러니까 개장 초에 조정이 깊어졌을 때 5%까지 밀렸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점 찍고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편입의 기준 가격이 얼마? 오늘 저점이 26,150원. 돌리면요. 2% 돌리면 26,700원. 그러니까 26,700원부터 라이브 방송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일반 방하고의 차이점을 매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편입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쪽에 자, 오늘 거래가 이래 하니 금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터진 그 거래 속에서 그 15% 슈팅 나왔던 부분, 그리고 꼬리가 일부 달렸는데 나머지 월요일 기준에 체코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방어되고 있구나. 프로그램 매도 규모 대비해서 누군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22,000원, 24,000원, 그리고 23,700원, 24,200원, 24,800원 이런 가격의 산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고 2월 14일 금요일까지도 매수한 얼마? 25,500원, 26,500원, 27,000원, 27,500원 이런 물량의 유지 그리고 오히려 급격히 밀려 내려와 있을 때 26,700원 거기서부터 라이브 방송은 단계별로 편안하게 들어가십시오. 문자는요 27,000원, 28,000원, 28,500원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이 28,000원에 시간에 28,550원 내일이면은 이번 고점을 넘길 텐데 제가 볼 땐 최소 하방은 잡을 거고 거래가 수반된다면 주봉상의 변동률 23,000원대까지의 흐름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요 위치에서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범위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1조 5천억이 터졌다고 해서 다 기준 잡을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1조만 터져도 거래대금 1, 2, 3위 안에 들어오죠. 지금 8천억 갖고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주만 터져도 이제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변동성이 나온다. 그래서 3천만 주 기준에 1조가 채 안 되더라도 혹은 슈팅이 나서 1조를 넘기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3천만 주에 9시분이면 300만 주, 9시 반이면 600만 주, 10시면 9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 기준인데요. 거래 터지고 양봉일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간의 추이 추세로 놓고 본다면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설정해 놓고 쭉 미끄러졌지만 돌리면서 결국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슈팅이 나왔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슬슬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왜요?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과열돼 있는 데다가 일단은 수급 범위가 그렇게 확장돼 있지는 않아요. 손바뀜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 그 규모 대비해서 주가 좀 탄력을 많이 받은 건데 이것이 유지되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속적으로 거래가 계속 터져야 됩니다. 최소 5천억 갖고는 안 돼. 그 이상 7천억 1조까지. 그래야만 추이 추세가 강화될 수 있어요. 다시금이 아니라 요 아까 보니까 원고가 잘못됐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걸 다 잘라다가 요 가격에서 편입된 단가를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다시금 보시면은 단가 좀 높게 돼 있네 제대로. 아유 깜짝이야. 아까는 이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사를 해서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단계별로 다 보이시죠? 19,870원, 22,250원, 23,200원, 25,850원, 24,150원, 25,050원, 28,200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검색기만 있었으면 저렇게 편입해서 수익 내지 않습니까? 또 혹은 검색기가 없으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검색기도 싫어, 공부하기도 싫어. 그럼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 매매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얼마에서부터? 2만 원. 2만 원에서부터만 따져도 28,700원이 고점이니까 내일은 뭐 29,000원, 3만 원까지 올라오면 거의 뭐 50% 수익이네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매수가 아닌 지속적인 매수, 매수, 그리고 매수. 누적적인 수급은 좋은데 방향성을 위로 세게 주지 않다 보니 거래 터지는 날 설정 범위를 잡고 들여다본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수급, 거래, 수급,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 그 기준에 매집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19,57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19,000원대 캡처 22,000원, 23,000원. 어마어마하죠. 요거를 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오롯이 못 가져가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1이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1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월봉으로 보실 때에도 지금 박스를 제가 안 쳐놨는데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나 잡아가시잖아요. 양봉의 크기가 되게 커 보이죠? 아닙니다. 그닥 크지 않아요. 월봉의 기준인데 변동률이 그렇게 뭐 월등하다라고까지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 왼쪽 주봉 보시면 어때요? 저걸 뭐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갖고 나왔을까? 장대 양봉인데? 저게 언제예요? 장대 양봉. 오른쪽 화면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절반. 여기가 방송 갖고 나와서 누적적인 수급이나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기준 다 잡아드린 거 아니야. 저 수익을 못 낸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사실.
근데 지금부터라도 나 검색해 주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어? 아니 어쩌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위치에서 매수 신호를 주나요? 정확히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단 한 번도 매도 신호 없이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상승 장악 확인형 이후에 완벽하잖아. 거래 수반되고. 이게 얼마? 이게 이제 19,000원 수준의 기준. 못 떨어집니다. 갭상승 나와서 양봉일 때 거래 터지고 저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19,000원, 2만원, 21,000원, 22,000원. 단 한 번도 패턴상으로 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멋지게 직전 고점을 넘길 때 흐름에서도 갭이 나와서 갭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또 고점 대비 눌려 내려왔지만 패턴상의 매도 신호가 아닌 부분에서 되돌려지는 갭의 힘을 또 보여준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원전 관련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기준에서 체코 원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2기에서의 전력 인프라, AI 전력 수요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원전 사용에 대한 의지, 그 기술에 대한 의지 이게 미국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쌍끌이 순매수 몇이요? 작년 1월 이후에 1위, 올해 1월 이후에 역시나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1위를 달성한 거죠. 응? 저수급이 뒷받침 되니까 슈팅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체코 관련 이슈 때문에 뭐 머니투데이가 단독입니다. 뭐 그렇게 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휘청됐지만 추세는 더 강하게 돌려놓은 거예요. 저수급만 놓고 보세요. 저수급만. 결론적으로 나도 검색계 좀 갖고 싶어요. 이런 종목 19,570원에 떠서 이거 한 방에 지금 뭐 얼마입니까? 40% 시가총액 18초짜리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보세요. 조선 방산주 폭락주의. 우리는 조선을 먼저 좀 팔았어요. 하나오션을 76,300원에 아쉽지만 76,300원에 좀 정리를 했고 79,500원이 최고점이죠. 뭐 그 정도쯤은 그리고 또 종가가 77,000원대고 그 정도쯤은 일단은 까치밥으로 남겨놓고 한 발짝 뒤에서 본다. 그리고 하나오션 이외에 HD 현대중공업, 하나 시스템까지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강력하게 좀 편입을 했고 그래서 나도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묶어서 큰 수익을 좀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종목 검색기 무료로 준다면서요. 검색기 주세요 하고 밑에 보시면은 검색기 신청 공간이 있잖아요. 누르시고 검색기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는 검색기 받아도 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뭐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난 교육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그럼 월요일 날 녹화된 자료까지 다 드립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만약에 수요일까지 다 교육이 마무리가 안 되면 목요일까지 추가 교육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교육받아도 안 돼요. 뭐 그래서 결론은 뭘 사요? 그랬을 경우에 VIP방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라면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VVIP방입니다.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그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데 VVIP방은 그냥 VVIP지. 그러니까 VIP 1+1, 2+3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한 달 끊으세요. 2+1 하면은 할인율이 높잖아. 제 입장에서는 싫지. 그냥 매달 끊으세요. 지금 장이면 뭐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한 달 끊고 수익 내고 연장하고.
뭐 검증이 안 돼가지고 이걸 따라해 말어 이렇게 될 정도시면 뭐 하려고 1+1, 2+3를 가입해. 시간 아깝게. 한 달 깔끔하게 응? 끊고 하루 이틀 2, 3일 딱 들었는데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 빠이빠이지. 응?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화하세요. 절실한 분들이 전화하는 거지. 내일 당장 아침에 검색에 빵 터져 나온 종목.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녁에 지금 시간에 생각하는 바이고 실질적으로는 내일 뚜껑 열려봐야지 어떻게 알아. 오늘 사실 뭐 2.17 상승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응? MTN 보도자료 나오고 장중에 5.25까지 개장초 훅 밀렸는데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센 친구들은 고점 찍고 밀려서 차익 실현했더라도 다시 고점을 넘기거나 했을 때 따라 붙는 거예요. 낙폭 과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센 친구는. 꺾이면 끝나는 거지. 왜?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최소 범위입니다. 이제 막 거래가 터진 거고. 2주 연속. 그러니까 최소 범위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31,000원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35,000원, 40,000원까지 열어놔야죠. 왜? 2년 연속 지금 뭐 2월이긴 합니다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몇이 1입니다. 보셨잖아요. 조금 전에. 1이라고. 아시겠죠? 그 라이브 방송 그 VIP 방에서도 갈등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하려고 갈등을 해요? 1개월 끊어놓고 뭐 하루 이틀이면 답 나오지. 아니다 싶으면 환불인 거지. 뭐 그거를 1+1, 2+3 오래 가봐야 뭐 할 거야. 어? 나는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VVIP들 오셔야지. 나는 사업해요. 그러니까 VVIP들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추이 추세 강화를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